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소폭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목하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먼저 보면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을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시장 이제 수급보다도 어제 미국 의회에서 발표됐던 이제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올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3.7%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 2%,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을 2024년 정도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은 미국에서도 지금 전망하기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더 줄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충분히 이제 수급을 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련돼 가지고 간단한 좀 코멘트 드려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포착추부터 보겠습니다. 뉴트리, GMB 코리아, HLB가 올라와 있는데 GMB 코리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변속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차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워터 펌프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제 엔진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냉각수를 엔진의 그 힘으로 가동하는 힘으로 이제 냉각수를 순환을 시켰었는데 이제 엔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소차나 전기차에는 이 별도의 워터 펌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펌프가 앞으로 수소차 쪽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현대차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는 이제 넥소가 이제 2세대 모델이 출시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기존에 넥소 1세대부터 이제 GMB 코리아는 이제 계속해서 이 워터펌프를 공급해 왔었는데 1월 말쯤 이제 얼마 전에 넥소 2세대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도 고스란히 받지만 기존의 1세대보다도 오히려 그 제품 가격이 한 120만 원가량이 훨씬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넥소 1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워터펌프를 공급하는 GMB 코리아도 그 부분의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넥소 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으로 해가지고 벌써 1만 대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차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GMB 코리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법, 이제 2월 5일 날이 되면 이제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되죠. 근데 이 수소경제법을 시행을 앞두고 나서 당연히 수소 관련된 종목들 지금 관심도가 좀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좀 테마성으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수소차 보급을 85만 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로도 좀 지속적인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김태년 원내대표 있죠.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수소경제법이 시행된 이후로 후속 법안으로 이제 상용차, 뭐 트럭이라든지 혹은 버스라든지 이러한 상용 수소차에도 지원하는 정책들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수소경제법 시행 이후로도 이 수소차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도 조금씩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뭐 들어오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급이 이어질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주 GMB 코리아 알아봤고요. 이제 기관의 수급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의 수급 포착주 디오, 바테, 그다음에 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 두 글자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중에 테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스는 아마 반도체 쪽에서 워낙 또 유명한 장비 업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반도체 이제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장비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내에서 이 증착 장비의 그 점유율이 테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업체가 지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가격이 이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은 조금 이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좀 추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고정 가격이 디램 고정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서로 고정시켜 놓고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정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져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런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올해 또 메모리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그다음에 시안 공장에 올해 메모리 쪽에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M16이라든지 이천 쪽에 투자를 또 메모리 쪽으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가스페이지 애칭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화막을 깎아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깎아내는 장비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조금씩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메모리 쪽으로는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 쪽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기관들의 수급이 요즘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들 쭉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테스 한번 다시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기관의 수급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리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리뷰할 종목은 얼마 전에 포착을 했던 올릭스라는 종목인데 뭐 아직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한 7%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아직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제가 없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안구 치료제로 해가지고 4개의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고 바이오 쪽에서 올릭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조금씩 우상을 만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전략을 짜드리자면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한 번에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최근에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세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인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리뷰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이제 수급 포착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YN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YN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수 지역에 있습니다. 여수 지역이 전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YN텍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실적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워낙 지금 폐기물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폐기물 처리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립 단가, 그다음에 소각 단가가 연평균 지금 10%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YN텍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있는 게 지정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화학물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게 되는데 훨씬 더 마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폐기물 업체 대비 이익이 훨씬 더 잘 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신규 매립지 제8 신규 매립지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한 15만 톤 정도를 추가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도 올해 실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멘텀과 함께 수급들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차트를 좀 더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한 차례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현재는 이거보다 좀 소폭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신고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신고가를 바라보고 16,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고 손절가는 하단에 조금 좀 더 아래쪽 널널하게 12,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할게요. 하단 여기 13,000원보다 아래인 12,8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YN텍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이제 뭐 수급의 정석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단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다 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2034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수급의 정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이제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